안녕하세요. 경민쌤입니다. 여러분, 배경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드디어 배경도 바꿀 수 있는 편집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계약도 이제 끝이 보이네요. 드디어 여러분들을 실물로 영접할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래도 이제 2달간 온라인 계약, 정말 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그 시간을 방학이다, 학교 안 가도 돼, 너무 좋아, 게임해도 돼, 이런 생각만 하고 허송세월로 보내진 않았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2달 시간 동안에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보지 못해서 안타깝긴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촬영하는 방법도 배우고 편집하는 방법도 배우고 스스로가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평소에 이런 편집이나 영상 촬영이나 그런 걸 할 여력이 잘 안 됐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면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내가 이왕 공부하게 되는 거 한번 제대로 공부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평소보다 더 많은 공부 효율을 높인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러한 학생들은 다시 등교 개학을 했을 때 두각을 나타낼 거라 선생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만약에 그냥 단순히 내가 방학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고 놀았던 학생들은 정말 큰 코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에 내가 풀어진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반성하고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제 독해가 끝났으니까 문법 수업이라고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면서 조금씩 선생님이 건드렸던 그 2가지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크게 2개이고요. 각각의 내용에 대한 유인물은 지금 밴드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같이 보면서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계속적 용법 중에서도 특히 위치에 대한 걸 조금 더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소와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문장 맨 앞에 나왔을 때 도치가 일어나거든요. 주어와 동사가 바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법은 사실 수능에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포인트로 보기에는 살짝 좀 지엽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1시간이나 할애해서 문법을 배우느냐? 문법을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측면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문법을 배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독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계속적 용법과 도치 구문을 잘 보고 내가 독해를 했을 때 막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히지 않고 그래, 이거는 이래서 도치가 일어났어, 이래서 위치가 연결되었어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독해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일단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포인트로 먼저 넘어가 보도록 하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인데요. 여러분,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여러분들 모르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관계대명사의 기능부터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관계대명사는 그 이름 안에서 2가지 기능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관계, 그리고 대명사. 관계대명사라는 그 말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 관계대명사가 접속사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접속사라고 한다면 두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명사라고 하면 앞에 있는 선행사,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받아주는, 지칭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뭐 which나 who나 that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대명사는 그 한 단어 안에 두 가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아이인 거죠. 하지만 이 관계대명사가 접속사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장을 길게 만들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독해를 할 때 굉장히 애를 먹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관계대명사의 용법은요, 제한적인 용법과 계속적 용법이 있습니다. 얘를 표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콤마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콤마가 없으면 제한적 용법, 콤마가 있으면 계속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앞에 제한적 용법, 그러면은 이제 모양으로는 두 개를 구분했는데요. 어떤 의미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제한적 용법은 선행사가 어떤 건지 그 의미를 제한하기 때문에 제한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예문을 보면은요, She has two brothers who became pilots 라고 합니다. 그녀는 두 명의 남동생이 있어요. 근데 그 남동생은요, 어떠한 남동생임을 제한하냐? 뒤에 나오죠? Who became pilot. 파일럿이 된 남동생이어야만 합니다. 그 두 명이. 그래서 이 동생이 파일럿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한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여자는요, 여러 명의 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동생이요. 근데 몇 명은 선생님이고 몇 명은 파일럿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남동생 중에서 파일럿인 동생을 지칭할 때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문장인데 콤마가 있게 되면 계속적 용법입니다. 계속적 용법은요, 그 의미를, 선행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선행사를 보충, 부연 설명할 때 계속적 용법을 씁니다. 이미 나와 있는 내용에서 뭔가 덧붙여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의미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he has two brothers who became pilots. 여기에서는요, 이 콤마 앞에까지가 완전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녀는요, 딱 두 명의 남동생이 있어요. 근데 그 남동생한테 물어본 거죠. 근데 직업이 어떻게 돼요? 직업 얻었어요? 그랬더니 저 파일럿인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콤마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선행사의 의미를 제한하기 때문에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른 게 바로 이 제한적, 계속적 용법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고 맥락상으로도 둘 다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한적 용법은 관계사절로 인해서 선행사가 나타나는 대상이 분명해지는 경우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사절은 선행사를 올바로 설명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예요. 여러 명의 남동생 중에서도 파일럿인 동생만 딱 집어내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적 용법에서는 필수적인 정보를 전달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할 필요가 없는 아이는 제한적 용법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제한이 필요가 없는 그런 선행사는요, 대표적으로 고유명사가 있어요. 고유명사. 예를 들어서 이 밑에 Last year I visited the Eiffel Tower, which is 324 meters tall 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장이 있죠. 이 문장에서 우리 에펠탑은 세계에서 몇 개밖에 없어요. 딱 하나고 걔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자체에 324m라고 하는 그런 정보가 이미 들어있어요. 근데 에펠탑을 또 324m라고 하는 그런 길이로 규정을 한다는 것은 이미 나온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한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필요하고 어색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선행사인 고유명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계속적 용법으로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절은 선행사에 대한 보충 설명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그 의미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last year I visited the Eiffel Tower, which is 324 meters tall 이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는 콤마 뒤에 있는 이 내용을 삭제하여도 이미 에펠탑이 가지고 있는 정보이므로 생략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런 미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갈게요. 자, 이 위치는 사물을 나타내죠. 그렇기 때문에 that과 일맥상통하게 바꿔서 쓸 수 있어요. 물론 that은 후도 사람과 사물 모두를 지칭할 때 쓰이죠. 하지만 위치, 자리에 that이 올 수 없는 경우는 언제냐면 바로 계속적 용법으로 쓸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콤마 뒤에 that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2번 포인트인데요. which는 우리가 사물이라고 하는 한 단어 그 이상을 나타낼 때 쓸 수가 있어요. 앞문장 전체 또는 일부를 선행사로 둘 때 이 which를 관계대명사로 사용합니다. 이때는요 반드시 계속적 용법으로 써야 돼요. 즉 반드시 콤마를 붙이고 which를 써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문을 한번 보시죠. She didn't knock the door, which was annoying 이라고 하는 이 문장. 자, which was annoying. 무엇이 짜증이 날까요? 그녀가 똑똑똑똑 문을 두드리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벌컥 문을 연 거죠. 벌컥 문 열어가지고 엄마 왜 나 이렇게 깜짝 놀랍게 해. 그래서 그 사실이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which가 받고 있는 선행사는 바로 앞문장 전체를 나타내죠. 두 번째, I will make some proposals which I think necessary 라고 하는 이 문장 보겠습니다. 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which,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make some proposals, 몇몇 제안서를 만드는 것, 그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I will make, 나는 만들 것이다 라는 의미가 완성되죠. 즉, 여기서 이 which가 나타내는 선행사는 make부터 proposals까지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which는 한 단어, 그 이상을 선행사로 나타낼 때 which를 쓰고요. 여기에서 콤마가 없으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that으로 바꿨을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꼭 명심해 두세요. 자, 우리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이 which, 이 위치는 관계대명사죠. 쌤이 처음에 언급했던 것과 같이 관계대명사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두 가지 기능. 관계, 접속사. 대명사인 지칭. 이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했죠. 여기에서 우리가 위치도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꾸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얘가 접속하고 있었던 이 아이를 접속사를 가지고 풀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 대명사, 이 선행사를 나타내는 대명사는 그 선행사의 성별이나 수에 따라서 뭐 she나 he나 다양한 대명사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쉽게 and 플러스 it으로 나타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따라서 and 말고도 뭐 but이나 뭐 so 이런 것들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it 대신에도 that이나 this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본문에서 나왔던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If I hold the glass for an entire day, my arm will cramp up, which will force me to drop it 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죠. 내가 하루 종일 그 잔을 들고 있으면은 내 팔에 쥐가 나겠죠. 쥐가 나서 그 쥐가 난다라는 그 사실이 그 쥐가 나가지고 내가 그것을 떨어뜨리게 만든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자, 무엇이 내가 그 물잔을 떨어뜨리게 만들까요? 내 팔이? 아니죠. 내 팔이 쥐가 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위치가 받고 있는 선행사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My arm will cramp up. 내 팔이 쥐가 났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행사는
길게 밑줄을 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그 사실은 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 which는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and 그것은 it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물론 it 대신에 this나 that을 쓸 수도 있죠. 두 번째, 우리 races라고 하는 그 글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The crowd did not cheer for the boy this time, which puzzled him 이라고 하는 이 문장. 자, 그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사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관중이? 많은 조금 부족하죠. 관중이 이번에 그를 향해서 응원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왜 나한테 응원을 안 하지? 이 사실이 바로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선행사 한번 밑줄 쳐볼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맞습니다. 더부터 time까지를 밑줄 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라고 하는 이 which는 뭘로 풀 수 있다고요? 접속사 플러스 앞문장을 나타내는 관계대명사 and it으로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콤마의 유무에 따라서 제한적, 계속적 용법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다. 우리가 콤마를 나타내는 계속적 용법에서는 which가 조금 특이한 행동을 한다. 그 which는 하나의 단어를 나타내는 것, 그 이상을 나타낼 수가 있다. 앞에 나온 문장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나타낼 수가 있고 그때는 반드시 콤마를 넣어놓는 계속적 용법으로만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이 I는 해석상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가 있다. 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연습 문제 보시면은 박스가 2개가 있습니다. 각각 박스에 있는 7개의 문장을 관계대명사 which로 연결해 볼 거예요. 자연스러운 맥락에 맞게 콤마 which를 넣어서 한 문장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부사구 도치인데요. 우리 부사적인 뜻을 나타내는 부사구 중에는 우리가 장소,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있어요. 뭐 어디 안에서 어디 어디으로 이러한 내용을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부사구라고 합니다. 특히나 그 부사구 중에서도 장소,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학교로 달렸다 라고 하는 말도 있겠죠. 근데 학교로 내용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학교로 나는 달린다 라고 우리가 한국어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강조를 하는 방법은 많지만 실제로 글에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문장의 가장 앞으로 빼서 강조하기도 합니다.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뺐을 때 그냥 앞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무엇이다? 장소, 위치, 부사구가 문2에 나왔을 때 그 문장의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꾸어 준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문을 한번 볼게요. 교과서 내용도 실려 있는데요. 첫 번째, An elderly lady and a blind man were behind him 이라고 하는 문장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물론 변형됐어요. 뜻은 그에 뒤에 한 노인과 한 시각장애인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우리가 위치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behind him 이라고 하는 그의 뒤에 라고 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나왔습니다. 그의 뒤에 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behind him을 앞으로 빼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이 문장의 주어와 동사는 바꾸어야 된다는 거죠. 이 문장에서 우리 주어는 누구일까요? 네, on부터 man까지 좀 길죠. 그리고 동사는 뭐예요? were 이라고 하는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어서
도치가 일어난 경우에는 behind him were an elderly lady and a blind man 이라고 하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본문에서 나온 내용은 이 도치된 구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또 우리가 본문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The wise old man was sitting in the middle of the crowd 라고 하는 이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의 뜻은 현자는 군중의 한 가운데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구 어디에 있죠? 네, 맞습니다. 군중의 한 가운데라고 하는 in the middle of the crowd겠죠. 이 내용을 강조하고 싶어서 어디로 뺀다? 맞습니다. 가장 앞으로 한번 빼봅시다. 가장 앞으로 빼게 되면 그냥 얘를 앞으로 둘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맞습니다. 주어 The wise old man과 동사 was sitting이 바뀌게 되는 결과가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도치가 된 구문은 in the middle of the crowd was sitting the wise old man 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An old church stood on the top of the hill 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뜻은 오래된 교회는 언덕 꼭대기에 서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여기에서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구 무엇이죠?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시작되는 구문이 많아요. On the top of the hill 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얘를 강조하고 싶어서 어디에 있는지를 강조하고 싶어서 문장 앞으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대로 둘 수 없다. 주어와 동사는 바뀐다. Stood on old church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바꾸는 건 쉽습니다만 이미 이렇게 바뀌어진 도치가 된 문장을 우리가 모의고사 지문이나 이럴 때 읽게 되면은 굉장히 숨이 턱턱 막혀요. 왜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순으로 해석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른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구문도 있을 수 있다. 어순의 끝판왕을 여러분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일단 도치된 구문에 조금 익숙해져 봅시다. 주어와 동사를 찾아서 밑줄을 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는 구문에 박스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1분 드릴게요. 1분 동안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자, 드디어 1분이 지났네요. 한번 풀만한가요? 좀 헷갈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떤 전치사가 나왔어요? out이라고 하는 게 있죠.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한 단어밖에 없어서 좀 당황했겠지만 그것만이 위치를 나타내는 그냥 부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주어는 뭐예요? The light죠. went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the light went out이라고 해서 그 밖으로 그냥 그 빛이 나갔다라는 그냥 뜻이에요. 근데 밖으로라고 하는 어떤 방향이나 위치를 나타내는 이 전치사 또는 이제 부사구가 앞으로 나와서 이런 희한한 어순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there are two pictures on the wall 인데요. 여기에서 어떤 거를 부사구로 체크를 해야 될까 조금 고민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위치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on the wall입니다. 여기에서는 이게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주어는 어디 있어요? there로 혹시 했습니까? there는 그냥 뭐뭐가 있다라고 하는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진짜 주어는 우리가 의미상 뭐뭐가 있다, 무엇이 있다는 거죠. two pictures, 밑줄 치고 얘가 주어. 동사는 뭐예요? 뭐뭐가 있다라고 하는 비동사 are에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on the table lay a newspaper이 있네요. 장소를 나타내는 구는 뭐죠? on the table, 책상 위에 라고 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구. 주어는 뭐예요? a newspaper, 신문이 lay, 놓여져 있었다. lay라고 하는 밑줄 치고 동사. 그래서 부사구, 동사, 주어의 어순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here, there 이러한 표현은 여기, 저기, 거기 이런 뜻이죠. 이런 아이들도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문두에 나왔을 때 도치가 일어난다는 점을 지금 보고 있어요. There comes our new teacher 이라고 했을 때 저기에 오고 계셔. 누구가? 우리의 새로운 선생님이 라는 거죠. 자, 그러면 there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장소를 나타내니까 부사구이고요. 동사는 뭐예요? comes, 온다. Our new teacher, 바로 이게 주어죠. Our new teacher이 이제 주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here is your receipt 라고 하는 거죠. 여기 당신의 영수증이 있습니다. 여기라고 하는 이 장소가 나타난 here가 문두에 나왔으니 동사 주어는 바꿔야 되겠죠. Here is 그 다음에 동사 주어 your receipt가 주어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얘를 왜 따로 우리가 배우냐면요. 얘는 주어 동사로 써야 될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선생님, new teacher 대신에 그가 온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대명사 쓰게 돼요. he로 바꿔봅시다. 그럴 때는 there comes he 이렇게 쓰고 싶지만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즉 here나 there가 쓰인 이 구문에서 주어가 대명사이면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또한 아까 얘기했던 여기 영수증이 있어요. 그 영수증을 it이라는 대명사로 받았을 때 here is it이라고 하는 게 된다, 안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어순이 다시 되어야 되냐면 이 경우에는 there he comes 또는 here it is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here 여기 그리고 there 저기 이런 표현에서는 주어가 대명사일 때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도치 구문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특히나 수능 어법에서 굉장히 선생님 같으면은 되게 쉽게 장난을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이 어순이 왜 이 어순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냐면 우리는 주어 동사의 어순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일치도 자연스럽게 동사 앞에 있는 주어를 찾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게 도치 구문이라고 한다면 이 동사에 일치시키는 주어는 앞에서 찾아야 될까요? 뒤에서 찾아야 될까요? 네, 그 뒤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습관을 길러야 돼요. 수일치에 주의하자.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주어, 동사 정도는 항상 찾아서 독해할 때 끊어서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 이렇게 긴 문장 같은 경우가 우리를 낚이게 하는 좋은 예시가 되죠. Among those who sang the beauty of the princess, a shepherd who lived in the country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who부터 princess까지 괄호를 묶어주면 이 주격 관계대명사가 those, 어떤 사람들을 수식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 among 중에냐면
who sang the beauty of the princess. 그 공주님의 아름다움을 막 노래 불렀던 사람 중에 누구누구 중에 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 소개 안에 있는 걸 나타내죠. 위치나 장소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장소와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가 앞에 나왔으니 그 다음에 나온 was, were는 동사죠. 진짜 주어는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마지막에 있겠죠. 마지막. 그 주어는 바로 a shepherd, 양치기 소년이에요. Who lived in the country. 괄호 묶어주세요. 얘가 바로 이 shepherd를 이제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a shepherd니까 주어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그래서 정답은 was입니까? were입니까? was입니다. 그냥 얘를 분석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읽었을 때 만약에 이 was나 were 앞에 복수명사가 나왔을 때 우리는 쉽게 낚이기 마련입니다. 낚이지 않고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연습 문제 2개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문장에서 틀린 곳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봅시다. 자, 얘는 선생님이 짚어준 포인트는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어와 동사를 잘 찾고 의미를 잘 해석해 보셔야 됩니다. 1분 드릴게요. 어디가 틀렸을까? 자, 시간이 다 되었네요. 자, 왠지 이거 틀린 게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분석해 봅시다. On the platform 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대합실에요. stand 동사네요. 주어는 a strange looking old man. 이상하게 보이는 늙은 남자가 stand 서 있다. 뒤에까지 읽어봐야죠. yesterday 어제입니다. 어제. 그래서 우리가 수일치도 해줘야 되지만 시제일치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제라고 하는 과거 시제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stands가 맞을까요? stand의 과거형 바로 stood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stands를 stood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2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The little boy stood between the blind man and the elderly lady, holding them arm in arm 이라는 표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우리 본문에 나온 문장 그대로를 가져왔습니다. between으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꿔볼 텐데요. 과연 between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어순이 바뀌어야 될까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1분 드릴게요.
자,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between으로 시작되는 누구누구 사이에 라고 하는 장소와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구부터 써줘야 되겠죠. 자, 그 부사구는 between부터 어디까지입니까? lady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즉, between the blind man and the elderly lady까지 써주고요. 장소와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구인이 우리 동사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stood, 그 다음에 나머지 주어 the little boy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between the blind man and the elderly lady stood the little boy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연습 문제입니다. 자, 연습 문제는 우리가 어순에 좀 유의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도치 배웠을 때요, 여기 괄호에 나오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부정어 only 도치와 유의해야 된다라고 쌤이 힌트를 주었어요. 혹시 가물가물하십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보죠. 자, 우리 도치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구문, 우리 작년에 1학년 때 같이 배웠던 부정어 only 구문이 문두로 나왔을 때 도치되는 구문이었어요. 이 아이들이요, 강조를 위해서 문두로 나왔을 때 어순이 바뀌는데 그 어순은 어떤 어순과 무슨 문과 같다고 봤죠? 맞습니다. 의문문을 만들 때의 어순과 같다고 했어요. 즉, 부정어나 only 구문이 나왔을 때는 뒤에 조동사 플러스 주어 그리고 동사의 나머지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배운 우리 장소와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구는 문두에 나왔을 때 그냥 조동사 필요 없이 동사와 주어의 위치만 살짝 바꿔주시면 됩니다. 물론 주어가 긴 경우도 있으니까 어디까지가 주어고 어디까지 동사인지는 꼭 봐야 되겠죠. 자, 우리 마지막 연습 문제 3분 동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렇게 우리 두 가지 포인트, 핵심 포인트 같이 짚어봤는데요. 문법 연습 문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또 본문에서 또 어떻게 쓰였는지, 또 그리고 모의고사 지문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한 번쯤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문법 수업 두 가지 포인트 잘 기억해 주시고요. 5교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